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18화에서 모니카가 등장하면서 에그헤드의 판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원피스 1119화가 나오는데요. 현재 두 명의 니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가 니카로 변신하기 전까지는 밀짚모자 연합의 판세가 너무나도 명확히 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가 니카가 되었다고 해서 현재 불사무적의 오로성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에그헤드의 상황을 크게 두 가지의 결말로 보고 있는데요. 밀짚모자 일행들의 성공적인 탈출과 밀짚모자 일행들의 패배로 보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행들이 오로성 전원을 무력으로 이기는 그림은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계속해서 밀짚모자 일행들의 목표를 성공적인 에그헤드 탈출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베가펑크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베가펑크는 현재 아주 높은 확률로 죽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성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세계정부 입장에서 에그헤드 전장은 엄청난 턴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오로성 전원 출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전장이죠. 게다가 해군대장과 엄청난 규모의 버스터콜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숨겨왔던 공백의 백년에 대한 내용의 발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작전이 이미 반절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치명적인 내용을 전 세계에 노출시켜버렸죠. 더 이상 오로성들에게 자비는 바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마일 뿐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보니카와 나머지 일행들이 간발의 차이로 에그헤드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희생자들 역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생자는 쿠마와 키자루, 그리고 CP0를 뽑고 있습니다. 쿠마는 이미 마지막 의지만 남은 상태로 겨우 서 있는 상태고, 키자루와 CP0는 임무를 실패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패장의 모습을 하고 있죠. 지금부터 밀짚모자 일행들을 에그헤드에서 놓쳤을 경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에그헤드는 세계정부의 가장 최상층부, 핵심 전력 모두가 출정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공백 200년의 비밀을 전 세계에 모두 발설하고 D1족인 루피와 그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조이보이의 환생이라는 루피와 보니를 놓쳐버렸다? 이것은 세계정부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로성은 임의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를 보좌했던 해군대장 키자루와 CP0들 역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다는 오로성의 성격을 상당히 잔인하고 차갑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로성들은 자신들의 부하인 CP0와 해군들을 물건 정도, 더 나아가 쓰레기 정도로 보고 있으며, 루피에게 패배한 키자루의 경우에는 에그헤드에서 즉결 처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자루가 선택할 수 있는 스탠스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오로성에게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과 최후에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탈출과 배신입니다. 저는 과거 영상에서부터 키자루의 배신설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식상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죠. 그렇다면 키자루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국 키자루는 해군 소속이고 오로성의 직속이기 때문에 오로성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루피 일행들이 성공적으로 에그헤드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키자루와 오로성은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이고, 해군대장의 역할은 오로성과 천룡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실패라는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오로성이 출동했는데 해군대장이 해적에게 패배 후 리타이어되어 있었다는 것은 곧 죽음 또는 파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그헤드의 싸움이 끝날 때쯤이면 키자루 역시 자신의 정의관과 해군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과거 쿠마와의 기억이 분명 오버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키자루의 입장에서 배신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최종장에서 아카이노의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줬는데요. 아카이노는 자신이 직접 전장에 참여해서라도 루피 일행들을 끝장내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그헤드의 전장은 오로성 전원이 풀텐션을 보여주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니카까지 등장함으로써 루피 일행들이 에그헤드를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카이노 역시 해군의 원수로서 오로성에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이 싸움에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구시대 3대장은
해군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 많지만 오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칼같이 정확하고 날카롭고 굽히지 않는 철저한 정의를 내세우는 아카이누와 기존의 정의의 변질을 무섭도록 경계하여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표방한 아오키지를 바라보며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장인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택한 키자루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리할 때 입맛에 맞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애매한 정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징배의 무력에 대해 걱정하는 스트로베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때 애매하게 가는 정의라는 표어가 등장하고 이후 징배를 실무회에 가입시킨다고 결정한 것으로 볼 때 키자루가 다소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정의관의 소유자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 기준의 정의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면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하는 아카이누의 철저한 정의와 상반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의가 정말로 정의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사람마다 각자 품고 있는 정의를 존중하는 쿠잔의 해이해진 정의와 대비되며 키자루는 악은 제거하되 경우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키자루의 다른 점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악을 이용해도 된다는 전략가의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마치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를 혼합한 혼종의 모습이죠. 저는 아카이누가 원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과 정의 때문에 해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서스럼 없이 하는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해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있는 결정들이고 너무 독단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누의 행동들이 해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상전쟁 때는 그래도 루피와 함께 있는 메인급 전력들이 상황에 비교해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도 아카이누가 우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아카이누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카이누 성격상 뒤를 생각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 방법, 대가를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과격한 정의를 신념으로 하는 초강경파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현재 에그에드와 엘바프 그리고 새로운 상황들의 움직임이 해군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고 신경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카이누의 머릿속에는 패배라는 단어보다는 이 상황에서 굽히지 않고 철저히 해군이 주도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해군의 전멸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키자루는 아카이누보다 오히려 쿠잔의 정의와 사상에 비슷한 성향을 보였고 이번 전장에서 굽히지 않는 아카이누가 부러지는 모습을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아카이누가 정말 강한 것은 맞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이미 밀짚모자 일행의 수준이 과거의 100배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누와 다르게 키자루는 상황에 맞게 변하는 정의를 고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언제든 아카이누와 해군의 명령이 자신의 목숨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구시대의 3대장 시절부터 이들은 아카이누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는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쿠잔은 목숨 걸고 수장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였죠. 저는 만약 아카이누의 상대가 키자루였다면 오히려 쿠잔보다 더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카이누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정의를 밀었고 이제 그 정의 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키자루가 유사시 아카이누를 배신하게 된다면 사실상 해군의 전력은 이제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자루가 의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과 싸운 전적 역시 키자루에게도 존재합니다. 키자루는 이제까지 그랬듯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의를 택할 것이고 그 선택이 키자루가 계속해서 해군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줄 것인지 결정하게 해줄 겁니다. 해군은 에그에드와 엘바프 그리고 벌집을 모두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해군의 전력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상황들입니다. 해군은 여기에서 승부를 보는 전투를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카이누는 절대 빼지 않을 것이며 그 부분이 아카이누의 생명의 길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쿠잔이나 키자루가 일시적으로 루피와 함께 같은 진영에서 싸우는 그림은 비슷하게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정말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봐도 루피와 함께 싸우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 전쟁 때 아카이누가 루피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진영에서 싸워요? 아무리 오로선과 세계 정부를 마지막 빌런으로 놓고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드디어 이번 주면 원피스 1119화가 공개되는데요. 보니카의 기술들이 정말 루피의 니카 기어 핍스에 필적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19화 풀영상 리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